멀쩡했던 눈이 쌍수 후에 갑자기 안검하수가 생겼어요. 눈두덩이도 움푹 들어가 보이고 쌍꺼풀도 풀린 듯 만 듯 느슨하고 졸려 보이는 인상이에요. 그때 눈매 교정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걸 안 해서 그런가 싶어서 재수술 때는 눈매 교정도 하기로 해요. 재수술을 하고 나니 부기가 있을 땐 좀 나아졌나 싶었는데 한두 달 지나 보니 다시 눈두덩이가 움푹 꺼지고 눈매도 그대로예요. 만약 이런 일을 겪으셨다면 의인성 안검하수를 놓친 것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롬이에요. 쌍꺼풀 재수술을 활발히 하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 의인성 안검하수는 적지 않게 접하는 부작용 중 하나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절개나 부분절개 쌍꺼풀 수술 중 눈꺼풀 올림 복합체와 안검판 사이의 연결을 훼손시킨 것을 의미해요. 눈꺼풀 올림 복합체는 눈꺼풀 올림근과 뮬러근이라고 하는 두 겹의 근육층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제 손상은 보다 겉면에 위치해 있는 눈꺼풀 올림 근막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좀 눈뜨는 힘이 약해졌었나 보다, 혹은 원래부터 안검하수가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죠. 그러나 의인성 안검하수의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진단을 열어놓아야만 하는 이유는 안검하수 교정 혹은 눈매 교정의 방식이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비전문가 입장에서 흔히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수술 이름이 같으면 완전히 동일한 시퀀스로 수술이 진행된다는 생각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조금 더 발전하면 같은 수술인데 여기는 100만 원인데 왜 저기는 200만 원이지?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상담에서 성형수술의 명칭은 특정 수술법을 의미하기보다는 목표하는 결과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눈매 교정의 세부적인 수술법은 눈꺼풀 올림근 전진술, 눈꺼풀 올림근 묶음술,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 뮬러근 묶음술 등과 같이 굉장히 다양해요. 심지어 지금 말씀드린 수술법은 근육에 대한 조작 내용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근육까지 접근하는 방법이나 경로에 따라 나눈다면 그 가지수는 훨씬 많아지죠. 그에 비해 일반인이 접하는 수술명은 비절개 눈매 교정, 절개 눈매 교정, 끝. 절개냐 비절개냐는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아니라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눈매 교정인데 눈매를 교정하겠다는 목표만 담겨 있을 뿐 수술의 내용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 수술 내용에는 수많은 편법이 있어요. 사실 눈꺼풀 올림 복합체의 어느 부분이든 묶어주기만 하면 눈매 교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즉 절개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을 받았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눈꺼풀 피부에 절개선이 들어가고 봉합을 했다는 것과 눈꺼풀 올림근이든 뮬러근이든 눈꺼풀 올림 복합체의 어느 부분인가를 짧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 뿐이에요. 극단적으로는 절개선만 넣고 고정은 메모법과 같은 방식으로 찝어준 뒤에 눈꺼풀을 뒤집어서 비절개 눈매 교정에서 활용되는 뮬러 묶음술을 해주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수술법이냐? 그건 아니에요. 보통의 경우, 특히 첫 수술의 경우라면 앞선 방법으로도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오히려 부기와 멍, 회복 기간이 비절개만큼 적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포장될 수도 있죠. 문제는 이전 수술에서 안윤근이 완전하게 제거되었다거나 눈꺼풀 올림 근막이 훼손된 의인성 안검하수가 있다면 그 방법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비절개 방식에서 활용되는 수술법으로 충분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구태여 절개를 했는가? 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리고 눈매 교정 재수술을 진행하다 보면 이전 수술에서 사용된 실을 제거하면서 수술법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꽤나 다양한 접근법들을 발견하게 되죠. 예를 들어 눈꺼풀 올림근 묶음술은 안화지방과 눈꺼풀 올림근막 사이로 접근하여 눈꺼풀 올림근막만 조작해주는 것이 정확한 수술법이지만 해당 레이어까지 접근하지 않고 피부 바로 밑에서 안화지방과 눈꺼풀 올림 복합체를 통째로 묶어준 경우도 흔히 발견돼요. 문제는 의인성 안검하수나 중증의 안검하수에서 앞서 말씀드린 편법들로는 수술하여도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거든요. 첫 수술에서 이미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도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의 AS를 진행한 경우가 큰 문제예요. 재수술에서 다양한 굵기와 길이의 실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하고 반복되는 뮬러 묶음술로 인해 교감신경 증상이 생기기도 하죠. 의인성 안검하수는 안검판 앞쪽에 붙어있던 눈꺼풀 올림근막이 끊어진 것이 원인인 만큼 끊어진 끝과 끝을 찾아 이어주는 것이 확실한 해결법이에요. 끊어진 눈꺼풀 올림근막은 매달려 있던 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힘의 불균형이 생겨 점차 안구 위쪽 안아 공간으로 당겨져 올라가게 돼요. 이때 근막 끝부분에 유착된 연조직이 함께 당겨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안검하수가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눈썹이 올라가고 눈과 눈썹 사이가 푹 패이는 증상이 동반되곤 하죠. 이분은 수술 전 상담에서 과거 매몰법으로 수술하셨다고 하여 의인성 안검하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이나믹 폴드를 잡고 눈두덩이를 채워주기로 계획하고 수술에 임했었죠. 닥터로미는 SAJT라 칭하는 안화막과 눈꺼풀 올린 근막의 이행부에 쌍꺼풀을 고정하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에서 눈꺼풀 올린 근막을 찾아내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수술을 시작하려고 보니 매몰을 하셨다고 하기에 좋지 않은 흉터들이 보였고 피부를 절개하고 보니 근육충 없이 바로 안검판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눈꺼풀 올린 근막이 있어야 할 위치에 없어요. 다시 자세히 여쭤보니 부분 절개를 하셨었는데 부분 절개와 매몰이 같은 수술인 줄 아셨다는 거예요. 결국 안검판 위로 유착된 피부를 박리하고 안아지방 바닥으로 접근하여 눈꺼풀 올린 근막을 분리했어요. 원래의 위치인 안검판 앞면에 고정해주자 안검하수를 비롯한 모든 증상이 호전되었죠. 다행히 닥터로미의 절개 쌍꺼풀 수술법에 눈꺼풀 올린 근막을 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술 전 의인성 안검하수를 가정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도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매몰법으로 수술했다는 환자의 이야기만 믿고 뮬러 묶음술이나 안아지방을 통째로 묶는 방식으로 눈매 교정을 진행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과거력을 숨김없이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혹여나 이전 수술에서 부분 절개나 절개로 쌍수를 했는데 수술 후에 눈을 뜨는 것이 힘들고 눈두덩이가 푹 꺼지더니 쌍꺼풀도 점차 얕아지고 느슨해지는 것 같다. 그럼 의인성 안검하수를 의심하고 반드시 눈꺼풀 올린 근막을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셔야 해요. 이상 닥터롬이었습니다.